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이거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네. 이거 재밌다는 분 많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출발해야죠. 이건 왜 이럴까? 야, 오늘 뭐 단독으로 왔네요.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컨텐츠에 자신이 있나 봐. 아유, 뭐 자신 있는 건 아니고 이 자리가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섭외가 잘 안 돼서. 아, 그런 거야? 그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은데 서로 나오려는 게 아니고 서로 안 나오려고 하는군요. 아, 참 속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사실 새해가 밝지 않았습니까? 이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인데 딱 지금 이 시점 한 이 정도 시점에 가장 많은 이제 탈락자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지금 이 시점에 뭔가 계획한 거 다 이제 약간 좀 포기하거나. 흐트러지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이어트 뭐 금연 뭐 이런 등등.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불쇼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지금 또 이제 딱 겨울 방학 기간인데 이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제 작심삼일이 아니라 네. 작심 3년이 될 수 있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얘기도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 야, 좋아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근거 네. 있는. 네. 이거 잘 들으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 좋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책 쓴 것도 아니고요. 네. 뭐 파는 것도 아니고요. 책 파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살 생각도 없었고요. 자, 가봅니다. 사실 그 체육 형님이 그 시바세라고 표현했던 그 세바시의 세바시. 세바시 네, 제가 네. 출연했을 때 그때 네. 뭐 제 인생의 굴곡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도 뭐 그때도 이제 진단서를 공개했는데 뭐 우울증이랑 불안장 이런 걸 달고 살았거든요. 그랬어? 네네. 오, 형이 안 보셨어요? 우울증이 있었어? 네. 그래서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라 몇 살 그러는데 때?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오래 좀 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홍대 정신과 다녔어요 오랫동안. 그랬어? 지금 비로소 이거 출연할 감사합니다. 때도 출연 출연 전인가 초기 본데. 전부터 한 초기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 뭐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요. 네,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네. 체육 형님이 이렇게 겉으로는 막 땡땡 거리시지만 네. 속으로는 제가 사실 답니다. 매불쇼 악플 많이 달릴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2번 넘게 제가 그만둔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체육 형님이 너 그만두면 후회한다. 믿고 나 믿고 꾸준히만 해봐라. 네. 제가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말려셔가지고 제가 큰 힘으로 내서 해서 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그럴 해요. 때마다 출연료를 올리더라고요. 정말 얘 크게 될 놈이다 싶더라고. 우리가 우울증 걸리겠다. 네, 크게 될 놈이다 싶어. 그럴 저는 때마다 출연료를 올려. 네, 악성 루머가 또 퍼져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저는 잘 극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마음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불쇼 구독자분들도 제가 이런 거 고백하고 나서 따로 저한테 이제 DM이 와서 나도 사실 우울증이나 조울증 있는데 그래. 매불쇼 보고 되게 힘이 많이 난다. 아이고. 그런 분들이 진짜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코너 주제는 사실 작심 3일에서 작심 3년 만들기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극복할지 무기력증, 나태 이런 거를 좀 극복해서 어떻게 길게 나의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을지. 좋다. 고민하는 분들 많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출발해 볼까요? 사실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 뭐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새해 결심하면은 꼭 주변에서 더 방해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준비한 짤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게 뭐 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면은 꼭 주변에서 이게 방해를 해요. 나 이제 운동할 거다. 저녁 안 먹는다. 그럼 바로 보쌈이다 오늘 저녁 하면 오늘만 먹는다. 이 몇 분 차이야? 1분 만에 그냥 꺾였네. 1분 만에 꺾여. 작심 3번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 경제학의 넛지라고 해요. 주변에 내가 이런 거 할 거다 공포를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다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넛지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뭐 새해 다짐 뭐 또는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 조금만 검색해봐도 뭐 독서 많이 해라, 다양한 체험을 해라, 글쓰기를 많이 해라. 근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몸과 마음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부터 안 하고 그냥 뭐 새해니까 새로 이거 다이어리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 결심으로 안 된다. 몸을 만들어야 몸을 돼. 만들어야 돼요. 몸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제가 오늘 예? 쉬운 거부터 다양한 방법을 논문에서 검증된 거 다 가지고 왔거든요. 아 좋다. 그래서 딱 10분만 들어주세요. 10분만. 좋습니다. 자, 10분만 참습니다, 여러분. 네. 참 신기하게도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2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네이처지 있잖아요. 네이처지. 되게 내기 힘든 논문 저널지에 제가 말하던 바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그렇지.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매블쇼의 컨텐츠를 살려주는구나. 어떤 연구 내용인가 하면은 자, 이 공증 받은 겁니다. 네, 미국 펜실베니아 의대 연구 그룹에서 자기들이 연구 용도로 쥐를 샀거든요. 근데 이 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어떤 쥐들은 쳇바퀴를 아주 오래 달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쳇바퀴만 달려요. 근데 어떤 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서 넷플릭스만 계속 보고 무기력 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쳇바퀴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막 돌려보고 그랬는데 연구진들이 문득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걸까? 그래서 유전자가 다른 건가 이런 거 찾아봤는데 유전자는 100% 똑같아요. 유전자는 100% 똑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쳇바퀴를 계속 돌까? 이걸 계속 봤더니 무슨 요인일까 봤더니 어떤 쥐들은 엄청 의지가 되게 박약이고 어떤 쥐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열심히 돌죠. 네. 정말. 옆에 친구가 넘어지든 말든 계속 돕니다. 예. 열심히 돕니다. 네. 누워 있는 애는 뭐 해야 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알고 봤더니 몇 가지 호르몬 때문에 유전자는 100% 똑같은데 몇 가지 호르몬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르몬 차이구나. 우리 인간도 사실 이제 자유의지라 그러죠. 내가 원한 대로 살고 자유롭게 내가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서 스스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한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이 순간적인 선택이나 태도 이게 쌓여서 결국 인생 전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거든요. 네. 이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삶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호르몬은 바로 행복감이랑 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랑 그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네, 네. 세로토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쥐들도 아까 쳇바퀴 계속 도는 쥐들은 도파민,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됐었고요. 누워 있는 애들은 넷플릭스만 보는 애들은 그게 굉장히 낮았어요. 이게 낮아.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 인스턴트 식품처럼 단기적인 성취나 즉흥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 도파민이 도파민이. 도파민. 그다음에 즉흥. 세로토닌은 좀 더 장기적이고 장기. 잔잔하지만 오랜 기간 행복감을 주는 이제 쌀밥 같은 인스턴트는 아니지만 그런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둘 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라면과 한정식입니다. 라면과 한정식입니다. 네, 도파민 라면, 세로토닌 한정식. 한정식. 형 좀 열심히 해. 이렇게 비유 찰지잖아. 야, 라면이랑 한정식 야, 그걸로 이렇게 생색내기야. 생색 내야지. 자, 도파민 라면. 자, 여러분 외우세요. 도파민 라면, 세로토닌 한정식. 됐지? 라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가끔 밤에 야식을 먹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분비를 유도하냐에 따라서 결국 내 몸이 다르게 설계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의 인간이 되느냐 또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진취적인 인간이 되느냐 좋다. 이걸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조절이 가능해.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조절해야 돼. 그래서 사실 도파민 먼저 제가 예를 들자면 네. 도파민이 아주 잘못된 형태로 분비하는데도 아주 나쁜 습관이 들여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새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6시에 일어나서 맨날 운동할 거야. 그럼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참 힘들어서 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가 하필이면 새해 이제 신년에 해가지고 그날 전날 과음을 했어. 못 일어나. 그럼 딱 6시에 일단 한번 일어나봐요. 알람 듣고. 근데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하루만 할까 잘까 아니면 할까. 근데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 져버리면은 얼굴에 베개 파묻잖아요. 그 순간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래. 베개 파묻을 때 맞아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루 딱 이렇게 늦잠 자면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뇌가 굉장히 영악한 게
이 어떻게든 이 행복과 쾌감을 느끼려고 해요 평생 살면서. 근데 심지어 얘는 또 노력은 들이기 싫어. 뇌의 영악한 놈이.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쉽게 6시에 포기하고 눕는 거는 노력 없이 그냥 도파민이 많이 나오네. 안 일어나면 되니까. 안 일어나면 되니까. 마음만 꺾으면 되니까. 꺾으면 되니까.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린 이상 이 뇌는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한 번이 어렵지 이런 유혹에 한 번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나와 약속 무너지고 어느새 늦잠 자버리고 게임만 하고. 베개 한번 묻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 때문에 계속 그 도파민을 위해서 베개에 계속 얼굴을 묻는군요. 맞아요. 그게 엄청 센가 보네. 그 파묻는 그 파묻을 때 그 기분 좋음을 계속 찾는 거예요 뇌에서. 최욱 씨도 얼마 전에 뭐 이제 라면 안 먹는다, 치킨 끊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 도파민이야? 라면 먹을 때 그 도파민이 보여 눈에. 아, 막 이게 땀처럼 나와. 도파민이. 아이고야. 와, 막 줄줄줄 셉니다. 도파민이. 못 끊는구나. 못 끊어. 근데 이런 잘못된 도파민 습관이 형성되면은 절대로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쉬운 선택으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쉬운 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쉬운 포기. 그 다음에 뭐 도박. 도박은 많이 나와. 뭐 마약, 게임, 술, 담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잘 나와. 근데 참 이게 또 영악한 게 이렇게 쉬운 포기라던가 이런 즉흥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은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 다음날 또 6시에 일어났는데 또 베개 파묻어. 똑같은 행복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국에는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행복감은 못 느끼고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감은 없이.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 반복하면은 도파민이 나타진다라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도리고. 그래서 영진이 형도 처음 보는 여자가 제일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도파민이 제일 많이 분비되고 2번, 3번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도 그러니 지금 결혼 생활이 얼마나 반도파민이냐. 무슨 소리야. 재밌게 갑시다. 가정 지켜서 뭐합니까? 방송 지킵시다. 가정은 좀 지켜줘라. 애들 볼 때마다 도파민 나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외로 보내셨어요? 헤이. 네. 죄송합니다. 영상 통화할 때 얼마나 행복한데. 네네. 근데 유일하게 내성이 없는 도파민 분비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성이 없는 도파민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뭐야? 거 빨리 알려줘.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좀만 참은 다음에 달성하잖아요. 그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그때는 내성이 없는 거래요. 목표 달성 도파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뇌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으니까 쉬운 포기를 통한 도파민은 내성 있는 도파민이다. 하지만 내가 목표 달성을 해서 얻는 도파민은 내성이 없는 도파민이다. 이것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무슨 또 그 쓸데없는 소리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제가 방금 영악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원대한 목표 그리고 달성하기 어려운 뭐 그런 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 맞아요. 거리감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달성 가능성이 100%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뇌가 아는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야 돼. 맞지? 맞아요. 그러면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100% 성공 보장이 됐다. 그럼 뇌는 노력이 들더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로또는 확률이 나서 안 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하루에 한 장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만 사서 무조건 100% 1등 당첨. 이거를 걸면은 누구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도 100% 달성할 수 있는 쉬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제 저 여자랑 내가 진짜 꼭 사귈 거다. 허황돼. 근데 저 여자랑 내가 말 한마디 나눠보겠다. 좋습니다. 목표를 아주 낮게 잡는. 아주 낮게 잡는 거야. 말 한마디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 그 사람한테 욕먹는 것도 말 한마디 나누는 거니까. 그 목표 달성이거든. 시간 있어요? 아이씨. 이렇게 한마디 했잖아. 달성. 100%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라. 맞아요. 좋은데. 그래서 작은 목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이번 방학 때 이번 새해 책 100권 읽겠다. 이런 건 안 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겠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30초면 하거든요. 입을 개고 나면 도파민 나와요? 나와요. 나온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랑 내가 이거를 목표로 세워서 하는 거랑 목표로 달라요. 나와. 같은 행위라도. 와. 그리고 하루에 딱 5분이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부담 없는 목표로 시작을 하면은 조금씩 내가 이제 그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준비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중국 최고 부자 중 하나의 완다그룹 회장도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이 작은 목표 달성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참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작은 목표 예를 든 게 한 170억 버는 거. 첫 번째 목표가. 아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이게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이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내성이 없는 건강한 도파민 분비 체계를 만들어서 그게 토대가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중간 목표, 그 다음에 좀 더 큰 목표, 결국에는 인생을 간통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다. 아 좋다. 그럼 이제 쥐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좋다. 아 오늘 컨텐츠 좋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뭐 노잼 하는 놈들 이런 놈들 희망 없는 놈들이야. 맞잖아. 이거 뭐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야? 근데 여기 지금 노잼이라고 부른 놈들이 아니고 분들이요 실없는 얘기라고 하시는데 당장 도움이 될 거 제가 또 두 가지 가져왔거든요. 와 또 있어. 와 좋다. 이거 제가 3분 내로 끝낼게요. 제가 아까 도파민 말고 또 중요한 게 잔잔한 그 세로토닌이잖아. 세로토닌 한정식. 이제 세로토닌은 도파민만큼 뭔가 즉흥적이고 농도 깊은 행복을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아주 기저에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항상 먹어야 되는 이 쌀밥 역할의 행복 호르몬인데 우리가 아무리 반찬 가짓수가 많아도 밥 없이는 반찬만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밥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이 적당히 분비돼야 동기부여도 되고 행복감이 기저에 깔리거든요. 그렇지.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햇빛 쬐요. 햇빛. 햇빛.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게 햇빛 쬐면은 이 뭐야 이거 그림이? 세로토닌 햇빛 쬐을 때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오늘따라 뭔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분이 세로토닌 때문에 나오는 거고. 얼마나 쬐면 돼요? 이게 한 최소 10분 정도 10분 이상 정도. 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은 게 체육형님 불면증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아침에 충분히 분비되면 이게 저녁 되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결국 이게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올려주는 거고. 저녁이면 이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바뀌어요.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요. 드라이브 할 때 잘겠네. 야 누구 뭐 은퇴시킬 일 있냐 임마? 12시에 끝나는데. 체육형님 잘하지 나. 이렇게 재밌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놈아 나는 해 뜨기도 전에 난다 이놈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햇빛과 조도 조명이 같은 조명도 팔아요. 세로토닌 분비용으로.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일어나서 탁 켜시고 10분만 쬐고 있어요. 일어나서 어쨌든 그 햇빛 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낮에 쬐고 이런 건 별로. 뭐 낮에 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바이오 리듬이란 게 그 시간에 분비돼서 만들어져야 한 10몇 시간 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 커피 한 잔보다는 오히려 이게 햇빛 한 잔이 더 좋다. 햇빛 한 잔 더 좋은 게 뭐냐면 커피도 이런 각성을 유발하지만 이거 햇빛 쬐면 또 코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좋네. 그 쉽다, 쉬워. 조명이 근데 햇빛 쬐는 거랑 진짜 비슷한 효과를 내요? 맞아. 근데 그게 딱 햇빛 조명을 따로 팔아요. 저도 5,600K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따로 구비를 하셔야 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햇빛보다는 별로겠지. 햇빛보다는.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네 아버지 이거 장사하시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전혀 안 합니다. 죽인다 너. 전혀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 도파민, 세로토닌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 그 세로토닌이 사실 뇌에서 행복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뇌에서 5%밖에 안 나와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럼 남은 95%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나와? 혹시 장에서 고환? 나와요. 고환은 아니고. 고환이 아니라 장에서 나와? 네. 우리 장에서. 우리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장이 튼튼하면 단순히 이쁜 똥을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gut brain axis라 그래서 겉이 장, 브레인이 뇌거든요. 그래서 장뇌축이라 그러는데 장이랑 뇌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막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으면 막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잖아요. 맞아. 반대로 우리가 뭔가 신경 쓰이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장이 꼬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장이 이제는 간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장기랑도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왜 굳이 이 장이 허브 같은 장기가 됐을까? 왜냐하면 이 장은 사실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제가 매부쇼에서 가끔은 언급 드렸는데 바로 이 유산균, 장내세균. 장내세균. 네. 우리 몸이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장에 사는 세균이 50조 마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내 몸에 붙어 자라는지 아니면 내가 세균에 붙어 자라는지 모를 정도로 내 세포 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산다는 거죠. 유산균 파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죽인다. 너네 아버지 유산균 팔다 걸리면.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쳇바퀴 계속 도는 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이처지에서 사실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왜 쳇바퀴 도는 애들은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넷플릭스만 계속 보고 누워 있는 지들은 왜 호르몬이 낮게 분비될까? 봤더니 쳇바퀴 계속 도는 애들은 장내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애고 의지력이 약한 쥐들은 유익균이 없고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쳇바퀴 도는 애들 잡아가지고 항생제를 억지로 먹여가지고 유익균을 다 죽여봤어요. 유익균을. 그랬더니 쳇바퀴 안 돌고 넷플릭스만. 걔네도 또 넷플릭스야. 반대로 넷플릭스 보는 애들한테 유익균 넣어주니까 유산균을 막 때려 넣어봤어. 바로 쳇바퀴 바로 달려. 와, 그거 신기하네. 신기하죠. 신기해 진짜. 이거는 뭐 증명이 돼 버렸으니까. 증명이 됐어요. 와. 그래서 실제로 연구 그룹에서 다양한 그룹에서 장내 세균들을 좋은 걸 줬을 때는 이 95%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장에서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 먹으라는 거야? 유산균. 미궁 대장사랑. 이거 지금도 광고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힘들게 왔다 힘들게. 자매품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진짜 요거트 퍼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거트. 저도 사실 우울증 앓고 10kg 넘게 빠졌었거든요. 5, 6년 전에. 근데 우울증에 빠지고 허덕이다가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유산균 직접 골라서 직접 배양해서 매일 퍼먹었어요. 만들어서. 직접? 네, 직접. 이거야? 이게 제가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먹은 거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거 매불 청취자분들한테 신뢰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장 검사도 해봤어요. 돈 들여서. 결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뭐 많이 나왔나 보다. 돈 좀 많이 썼어요. 유익균이 나왔나 근데 보네. 진짜 중요한 거는 장에 유익균도 중요하지만 유해균이 얼만큼 적은지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자, 결과 보시면은 제 똥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 왼쪽이 유익균 그래프인데 지금 대한민국 평균 30대 평균 대비 제가 1.56배 56%나 유익균이 많아요. 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박나네.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장내 유해균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움 디피슐이라는 유해균이 있는데 평균 대비 전 0.14배 거의 90% 낮아요. 대박났네. 그러니까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야, 이 중요하네. 중요해. 그래서 요거트 계속 퍼먹어라. 어딘데? 뭐 저는 상표 이런 건 없고요. 모르고요. 광고가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유산균과 유산균 먹인 식이섬유를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 이틀로 안 돼요, 이거는. 최소 이제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먹으면은 이제 효과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뇌 건강, 간 건강, 심지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햇빛 쬐기, 그 다음에 요거트 퍼먹기, 그렇지. 이런 걸 통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이 새해 다짐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좋습니다. 몸과 건강 상태를 만들어라. 네. 유산균 퍼먹으면서 100% 달성 가능한 목표 세우면 우리는 뭐 다 빌 게이츠 되는 거죠. 빌 게이츠 되는 겁니다. 바로 되는 거야? 바로 됩니다. 조상님들이 일체 유심조란 말을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몸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EBS 부모특가 이런 거 할 때도 짤막하게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뭐 이제 상호명 이런 걸 제가 광고하면 안 되니까 제가 고른 그런 유산균 이런 것도 알고 싶으면은 제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면 결국 이 자식아 뒤에 아니야 광고 아니에요. 제가 먹고 있는 진짜. 거.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게? 판매하고 있는 거죠. 야, 이 그러면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우유 사서 그냥 가루 유산균 사서 그 우유에 타서 먹으면요. 따로 안 사고 그게 유산균이 균일해서 계속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루 유산균을 사서 우유에 부어 놓으면 부어 놓으면 이게 자라요.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배양시키는 그 그릇 판매하는 거 아니지? 죽인다 너 진짜. 배양기도 제가 따로 샀는데 네. 그 정보도 알고 싶으면은 따로 이제 DM 물어보시면 제가 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좋은데. 새해 작심삼일 안 되게 네. 우리 몸부터 좀 만들겠습니다. 몸 만들어야 돼. 몸도 안 만들고 그라운드 나가가지고 메시 꺾겠다고 하면 뭐 됩니까? 몸을 만들어 놓고 메시를 거꾸로 나가야지 그라운드에.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쳇바퀴를 돌 수 있는 네. 매불쇼 정치자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